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만큼 피부가 탱탱하지 않다는 생각, 주름이 하나둘 늘어간다는 생각.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했죠.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시골에 계신 고모를 만났는데 고모가 제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칠순이 넘으셨는데 50대처럼 보이셨어요. 피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고모,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고모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매일 아침 3가지만 지키는 거지. 3가지라니 그게 뭘까요? 비싼 화장품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시술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고모가 알려주신 건 우리 집 부엌에 다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고모가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것도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운전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누워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피부가 변하는지부터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뭘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 피부는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세포는 떨어져 나가죠. 젊을 때는 이 과정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20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가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이 점점 느려집니다. 60살이 되면 2달에 한 번, 70살이 되면 석 달에 한 번 정도로 느려져요. 그러니까 죽은 피부 세포들이 얼굴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주름도 더 깊어 보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이라는 물질도 줄어들어요. 20살 때를 100%라고 하면 60살이 되면 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 피부가 처지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제가 고모한테 배운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미지근한 물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수할 때 어떤 물로 하시나요?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아니면 그냥 수돗물 나오는 대로? 고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등으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해봐.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안 돼. 그렇다고 차갑게 느껴져도 안 돼. 딱 아무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미지근해야 해. 처음에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고모 말씀대로 해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고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래요. 피부를 지켜주는 기름막이 다 씻겨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고 오히려 더 많은 기름이 나오게 된답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도 문제예요. 모공이 꽉 닫혀버려서 피부 속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오질 못해요. 마치 방문을 꽉 닫아놓고 청소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최고랍니다. 피부 온도와 비슷한 온도의 물, 대략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이에요. 이 온도의 물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모공을 적당히 열어줍니다. 그래서 노폐물은 깨끗이 씻겨나가고 필요한 수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미지근한 물을 준비했다면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부엌에 있는 그 재료입니다. 여러분, 꿀 있으시죠? 설탕 대신 차에 넣어 드시는 그 꿀 말입니다. 고모가 알려주신 방법은 이거였어요.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꿀 한 숟가락에 레몬즙 몇 방울을 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얼굴에 살살 문질러 주는 거죠.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아주 부드럽게요. 처음 듣고는 의아했어요. 꿀을 얼굴에 바른다고? 끈적끈적하지 않을까? 그런데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꿀일까요? 꿀에는 우리 피부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답니다. 먼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요.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머물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꿀을 바르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또 꿀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기는 걸 막아주죠. 나이가 들어서도 가끔 뾰루지 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꿀이 그런 것도 예방해준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왜 섞을까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C가 피부를 맑게 만들어주고 김이나 주근깨를 옅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둘을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과 레몬을 섞을 때 비율이 중요합니다. 꿀 한 숟가락에 레몬즙은 서너 방울 정도만 넣으세요.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르는 방법도 중요해요. 손가락 끝에 꿀 레몬 혼합물을 묻혀서 얼굴 전체에 점을 찍듯이 발라주세요. 이마, 볼, 턱, 코 골고루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는 아주 얇고 연약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 깃털로 쓰다듬듯이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마치 아기볼을 만지는 것처럼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마사지해야 할까요?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에요. 눈가, 입가, 이마 이런 곳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주세요. 하지만 눈 주변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눈에 들어가면 따가우니까요. 마사지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대략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1분 동안 얼굴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꿀과 레몬의 영양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게 돼요. 자, 이제 마사지를 끝냈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거예요. 아까 준비해 두셨던 그 물로요. 헹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수건으로 박박 닦아내시면 안 돼요. 그냥 미지근한 물을 손으로 떠서 얼굴에 살살 두드리듯이 헹궈주세요. 마치 얼굴에 물을 톡톡 튕기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하면 꿀과 레몬의 영양분 중 일부는 피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다 씻겨 내려가는 게 아니라 피부 속에 스며든 성분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하루 종일 우리 피부를 지켜줍니다. 헹구고 나서 물기는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깨끗한 수건을 얼굴에 살짝 대고 톡톡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젊을 때는 피부가 튼튼해서 좀 세게 닦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가 약해지거든요. 수건으로 문지르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상처들이 쌓이면 주름이 되고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 얼굴을 닦을 때는 항상 부드럽게 톡톡 눌러서 닦아주세요. 이것만 지켜도 피부가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고모한테 배운 아침 세안 비법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미지근한 물을 준비한다. 둘째, 꿀과 레몬즙을 섞어서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셋째, 미지근한 물로 살살 헹군다. 넷째,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제거한다. 이게 다예요. 복잡하지 않죠?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준비하는 시간 포함해서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분이 여러분의 피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3달 동안 매일 아침 실천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냥 피부가 좀 촉촉해진 것 같다는 정도? 하지만 2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는데 피부가 환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생기가 돌아온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피부가 좋아 보이네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3달이 지난 지금은 어떻냐고요? 눈가주름이 확실히 얕아졌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눈에 덜 띄어요. 그리고 피부톤도 밝아졌고요. 가장 좋은 건 피부가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건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그런 의문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게 있어요. 꿀이 피부에 좋다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더라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꿀을 피부 미용에 사용했대요. 클레오파트라가 꿀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꿀이 피부에 좋다는 걸 알았던 거죠. 현대 과학도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꿀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피부 재생을 돕고 수분을 공급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레몬의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20년 젊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천천히 조금씩 변화해야 그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최소 한 달은 해봐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이상적으로는 석 달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실전 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해보면서 터득한 것들이에요. 첫째, 꿀은 순수한 꿀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물엿이나 설탕을 섞은 게 많거든요. 그런 건 효과가 떨어져요. 가능하면 양봉장에서 파는 토종꿀이나 최소한 순도 100%라고 표시된 걸 사용하세요. 둘째, 레몬은 신선한 걸 사용하세요. 병에 든 레몬즙보다는 생레몬을 직접 짜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비타민C는 시간이 지나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 사용 직전에 짜서 바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셋째,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레몬즙을 한두 방울만 넣어서 테스트해보세요. 만약 따가움이나 자극을 느끼신다면 레몬즙 없이 꿀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넷째,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해보세요. 특히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녁에 한 번 더 해주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꿀 레몬팩을 해보세요. 얼굴에 두껍게 발라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분이 더 깊숙이 흡수돼요. 단, 레몬이 들어가 있으니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주름 하나하나, 기미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젊음만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꿀과 레몬으로 세수하는 이 3분의 시간은 단순히 피부를 가꾸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를 돌볼 가치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피부가 좋아지는 건 보너스예요. 진짜 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피부 관리도 그중 하나일 뿐이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 꿀 한 숟가락과 레몬 하나를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 지어보세요. 그 미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